자, 오늘 마지막 8강 종강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마음의 선물 배려. 마음의 선물 배려.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의 선물인데 그게 배려래요. 저는 교육부 일을 좀 하는데요. 그 교육부하고 이제 인성교육 관련된 많은 뭐 개발이나 또 검토나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하고 같이 초등 인성교육 안내서 집필진에 함께 해서 오늘 원고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책이 나올 겁니다.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전국의 8명의 선생님들이 인성교육 관련된 안내서를 집필을 하고 그게 이제 전국에 나가는 거예요, 전국에. 오늘 먼저 마음의 선물 배려. 인문학 강좌니까 어떤 책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사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데. 뭘까요? 마음이라고 하니까 동화 관련되잖아요. 야, 역시 이게 어린이 동화, 이게 순수하잖아요, 마음이. 오늘의 인문학은 사자와 생쥐. 이야기 아시나요? 이솝우화 이야기 모르세요? 예전에 사자가 막 쿨쿨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뭐가 자꾸 누가 잠을 간질간질 어떤 놈이야? 하고 퍽 했더니 발톱에 생쥐가 탁, 뭐야, 너가 이 숲속의 왕, 동물의 왕 사자의 잠을 깨, 이런 하고 뭐라 했는데 사자님 잘못했어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발에 걸렸나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내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야, 니까지 게 무슨 힘도 없고 볼품도 무슨 은혜를 갚긴 그냥 간식이나 한 번만 살려줘. 그래, 불쌍하다. 가라.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사자가 그늘에 앉아서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려고 이렇게 했더니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딱 갇힌 거예요. 발버둥을 치니까 더 엮이고 더 그 그물에 걸리고 막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그랬더니 뭔가 사각사각 뭐지? 그때 살려줬던 생쥐가 그물을 이빨이 다 닳도록 막 해서 사자가 구사일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생쥐가 볼품 없었지만 사자가 그거 간식거리 하나 사탕 먹듯이 아이스크림 먹듯이 초콜릿 하나 먹듯이 그냥 콕 먹으면 끝인데 작지만 그냥 불쌍하게 여겨서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생명을 얻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아주 작은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자, 감기와 암의 차이점. 대표님, 감기와 암의 차이점 뭘까요? 감기는 옮기고 암은 옮기지 않는 거. 감기는 전염성이 있고 암은 전염성이 없다. 선생님 뭘까요? 증상이 있고 그러네. 증상이 알아차리죠. 똑똑하시네. 증상이 없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증상과 함께 발병하는 건 감기거든요. 열나고 코나고 기침나고 목 아프고 막 그러면 오한에 막 감기. 근데 암은 언제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상하다 가면 사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 암과 감기는 예방주사가 있고 예방주사가 없는 거예요. 암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더라고요. 약으로. 근데
감기는 예방, 독감 주사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암은 안에서 생겨나는 거고 감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기 감기 병균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병균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면역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 뿐이지. 감기는 암에 비해서는 하차는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고 발병되니까 치료가 좋은 거죠. 근데 작은 것을 조금 오래 버티다 보면 큰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작게, 내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 비타민C 막 3개, 4개 먹고, 뜨끈뜨끈한데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밥 많이 먹고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암으로 갈 수가 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1986년도 73초 7명 1조 4,200억 원. 뭘까요, 이거?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 생긴 일이에요. 1986년도에 생긴 거고요. 73초 만에 폭발했어. 7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 돌아가셨지. 근데 이 우주선이 1조 4,200억 원이었다. 근데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 모튼 티오콜사의 그 고무 패킹인데 아까 보면 1월 28일이죠. 1월 달이면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 춥죠. 고무 패킹은 추우면은 신축성이 좋아질까요? 딱딱하게 굳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블링이라는 사람이 경고를 했어요. 지금 쏘면 안 된다. 날씨가 너무 춥다. 왜냐, 이블링이라는 사람은 모튼 티오콜사의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이 고무 패킹을 우주의 항공 나사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고무 패킹 전문 엔지니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는 이 고무 패킹이 팍 쏘아 올리면은 이게 연료가 팍 발산되면서 열기가 확 오르는데 그 열기에 맞춰서 이 고무 패킹도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으면 이 열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얘가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타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리면 그 연료하고 화기가 바깥으로 펑 새어나오면서 그냥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이거 지금 이 날씨에 쏘면 안 된다. 날이 좀 따뜻해져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기술자잖아요. 기술자. 위에 사장, 나사의 그 유명한 과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거 그냥 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쏜다고 막 다 홍보하고 사람들 그때 다 이목하고 나사가 그 날씨까지도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지. 그냥 날짜 하나 딱 꼽지 않거든요. 그냥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날따라 정한 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안 쓰면 또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리고 기술자잖아요. 기술자. 우리가 은근히 좀 기술자, 노동자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까지 그냥 올리면 돼.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올랐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986년 오늘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힘차게 발사대를 박차고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환호와 박수도 잠시뿐. 발사대를 떠난 직후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높인 순간에 오렌지 색깔의 선광을 내뿜으면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발사한 지 70여 초 만에 챌린저호는 폭발했고 잔해는 산산이 흩어져 배서양으로 떨어졌습니다. 민간인으로는 처음 우주인으로 뽑힌 크리스타 맥컬리펄 교사 등 7명의 승무원도 함께 희생됐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We bid you goodbye. We will never forget you.
조사 결과 로켓의 이음새 부분 결함으로 불꽃이 연료 탱크에 옮겨 붙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유인 왕복선은 3년 가까이 발사가 연기됐고 2003년에는 또 다른 유인 우주 왕복 거기 연결 부분에 그 패킹 하나, 그 패킹을 만든 전문 엔지니어 말을 무시한 거죠. 엄청난 부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패킹 하나 때문에 이거를 다 연결시켜? 안 돼. 그냥 해. 그래서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거봐, 그 엔지니어 그 말 안 듣기 잘했지.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이제 그때 50 몇 살인데 지금 30년 후 거의 90살 가까이 간 그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다. 근데 나사는 그걸 얘기 안 한 거지. 그래서 7분이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초 동양계, 아시아계, 미국 최초 우주인이 될 뻔했죠.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최초 이분도 다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의 결정. 자, 한순간의 결정인데 여러분들 이거 네덜란드를 살린 소년 이야기 알아요? 네. 뭐 이제 집에 가는데 네덜란드는 그 땅이 좀 낮아요. 그래서 뚝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게 지표보다 그 물 높이가 좀 높아서 뚝을 쌓거든요. 이렇게. 근데 소년이 지나가는데 조절도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 큰일 났다 하고 이제 흙을 막 입혀서 했는데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막다가 주먹으로 막다가 팔뚝으로 막다가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온몸으로 막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빨리 오세요! 소리 안 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얘가 하도 안 오니까 찾다 보니까 얘가 거기서 이제 저체온증에 이제 의식을 죽어 있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면 그런 동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를 구했다. 영웅으로 목숨을 바쳐서. 그런데 이게 진실이 아니더래요. 아, 그래요? 이게 미국에 동화 작가가 있거든요. 동화 작가 메리 맵스 도지라는 사람이 이걸 한스 브링커 or 실버 스케이트, 한스 브링커 또는 은빛깔 스케이트라는 동화를 쓴 거예요. 거기에 이게 네덜란드를 소재로 썼는데, 한스하고 그레텔이 남매인데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왜 그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우승 상금 받으면 아버지 치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에서 열심히 스케이트를 탔단 말이에요. 네덜란드는 스케이트가 또 유명하잖아요. 동계 스포츠가 하면 스피드 스케이팅 네덜란드 유명하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얘네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 하르렘이라는 네덜란드 영웅이 있대요. 하르렘 지역의 영웅. 그 역사를 수업 시간에 얘가 듣는 그 내용이 이제 동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렘의 영웅이 그 뚝을 막았다. 동화 속에 얘가 듣는 수업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 미국 사람인데 네덜란드 이야기를 소재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100만 부나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세계 사람들이 네덜란드 오면은 그게 거기가 어디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뭔 소리냐. 우린 그런 거 없다. 근데 관광객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네덜란드에 요거 아니고 실제로 뚝이 많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 그럴 때 또 여기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홀란트라는 네덜란드 지역에 에이셜 강이라는 그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이제 범람을 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홍수가 나도 이제 범람을 옛날에는, 요즘은 뚝을 좀 높이 쌓지만 많이 했는데, 에버그린 앤이라는 선장이 이게 뚝이 무너지니까 자기 배를 그 비싼 배 트위 게브로더스 호를 그 뚝이 무너질 곳에다가 침몰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모래 주머니를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뚝을 구한 이야기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뚝이 이렇게 있잖아요. 뚝, 댐. 질질질 새요. 그걸 손가락을 막고 주먹으로 막아서 얘가 뚝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고 뚝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금이 쫙 가요. 금이 가서 콱 무너지지. 여기 하면은 요만큼만, 여기 하면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하고, 몸 이렇게 막으면 고기만 요만큼만 막혀지는 게 아니고, 뚝은 유리같이 어떤 구멍이 나고 뭐 하면 틈이 나면 점점점 하다가 이게 막 금이 막 쫙 가면서 그 수압에 의해서 그냥 한꺼번에 펑 터지거든요. 얘가 새벽 밤새는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화는 이건데 그렇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이야기 이제 순간의 결정. 그러니까 내가 작지만 내가 이거 무시할 수도 있는 소리지만 특히 나보다 좀 못하다, 못 배웠다, 또 어리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도 또 남편의 또 실수들을 많이 보면 그 소리를 무시해버린 경향이 있어요. 감기를 무시해버리면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졸졸졸 나오는 걸 무시하고 갔으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막았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이야기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퍼스트 펭귄은 그냥 맨 처음 펭귄이라는 거예요. 리더. 근데 펭귄이 이제 물속에서 먹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쭉 가서 맨 처음에 물로 다이빙 하는 펭귄이 퍼스트 펭귄인데 이 펭귄은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범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바다 표범이 있을 수가 있고 모르니까는 천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팍 들어갔는데 범고래가 쫙 입벌리면 완전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퍼스트 펭귄이 뛰지 않으면 나머지는 안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 자기의 작은 거예요. 한번 뛰어내리는 거는 작은 일이지만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누군가 그거를 지나치 버렸으면 그만이지만 그 뚝을 막았기 때문에 그 막으려고 하는,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 그 근본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죠. 마음에서. 우리 선생님도 오늘 귀찮지만 집에 들어가 있는데 나오기 좀 그렇지만 그래 종강이니까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몸이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기와 배려, 요것은 한번 딱 뛰는 행동을 보지 말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내가 뛰지 않으면 얘네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여긴 뛰면 안 되는구나, 얘는 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안 뛰면 또 굶어 죽는 거고. 그래서 퍼스트 펭귄 같은 용기와 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제 타이틀이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이 마음의 선물 배려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이긴 선물이 바로 배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 귀찮다, 작은, 내 몸에 용납해버린,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아? 라는 그게 큰 실수, 크게 더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가면 위험해요. 근데 거기 끝까지 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망 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 표지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교통 표지판에 위험, 공사 중, 그러면 이제 차선이 좁혀져 딱 보면은 내가 이쪽으로 보는데 이쪽이 괜히 잘 뚫리는 것 같아. 그쪽으로 막 가다 보면 진짜 공사 중이면 그냥 억지로 막 끼어들려고 막 미안합니다, 비상 깜빡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표지,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내 건강에 어떤 신호가 온다,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일어나면 허리 디스크에 걸린다든지 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렇거든요. 특히 자녀의 작은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얘가 학폭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괜찮아, 다 어렸을 때 이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작은 상처나 이런 것도 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가정의 안정을, 건강으로 돌아온다. 나눔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